고요한 밤, 복권 판매점의 낡은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차가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제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드는 듯 했죠. 창문 너머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만이 공허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송재영은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늦은 밤 정막만이 저를 감쌌죠. 안녕하세요. 복권 아저씨 송재영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복권 아저씨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복권 판매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일주일의 희망을 사고 또 어떤 이는 좌절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복권을 진열하며 저만의 작은 희망을 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낡고 오래된 복권 판매점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의 낡은 카운터, 복권 진열대,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전부였죠. 창문 밖으로는 계절이 바뀌는 풍경이 끊임없이 지나갔지만 제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특히 겨울밤은 더욱 그랬습니다. 낡은 난로가 아무리 뜨거워도 가게 안에 찬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제 마음속의 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가게를 지키는 일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딸 예진이와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는 저녁마다 북적였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아이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진이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준호는 군대에 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죠. 매일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복권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영수증 용지를 갈아 끼우는 등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해결했고 저녁은 배달음식으로 간단하게 채웠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찾아오는 고요함에 저는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텅 빈 집안을 비추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가끔은 이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복권 용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다시금 힘을 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 복권 판매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잊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친구가 들어섰습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길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응대하는 매너가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저씨, 로또 한 장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예의 바른 태도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했고 필요한 것 외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도 간절한 꿈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항상 같은 번호로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구매했죠. 그의 손가락은 복권 번호를 직접 기입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그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복권을 건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은 제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그에게 저는 점차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로또를 구매하고는 돌아갔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외로운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로또 한 장만 주세요.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가게 한편에 놓아둔 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준군, 비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왔나? 이거라도 닦게.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가 비 오는 날 찾아오면 저는 항상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기 걸리겠네. 이거라도 마시게.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민준이도 점차 제 호의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외에도 낮에는 다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에게서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 전등이 깜빡거리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 사다리에 올라가기도 버거웠고 고소공포증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복권을 사러 왔다가 전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전등이 왜 이래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찾아 전등을 고쳐주었습니다. 익숙한 듯 능숙하게 전등을 갈아 끼우는 그의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민준군. 아저씨가 이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정말 고맙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저씨. 이런 건 제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의 작은 도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 가게를 홀로 지키며 저는 언제나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준이를 더 이상 단순한 손님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들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와 저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복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복권 판매대에 새로운 이벤트 포스터를 붙일 때는 늘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낡은 가게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두웠던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낮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모두 사진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준군, 자네는 꼭 훌륭한 사진작가가 될 거야. 아저씨가 장담하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꿈이 저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가게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받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깊어지면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되면 민준이와 저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낡은 난로 앞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몸을 녹여줄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그의 젊은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제게 잊고 지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는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가게 주인과 손님을 넘어선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우연히 제 손등에 닿았을 때 저는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젊음과 순수함은 저의 메마른 감정선을 다시금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가게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가 나타나지 않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민준이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준이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오랜만에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군,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큰 사진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렸던 작품이었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꿈을 오랫동안 지지해 주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사진 작가라는 불안정한 직업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길 원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지쳐요, 아저씨. 꿈을 좇는 것도 좋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네요.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했던 저였기에 그의 좌절은 저에게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민준이에게 너무 무책임한 기대를 준 것은 아닐까?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어른으로 보였을까? 제 마음속에서는 자책감이 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기 쉽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준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할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고민을 들은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힘든 상황이 마치 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군, 오늘 저녁에 가게로 올 수 있나? 아저씨가 해줄 이야기가 있네. 저녁이 되자 민준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군, 아저씨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꿈이 많았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 그리고 지금은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네. 저는 제 지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꿈, 가정을 꾸리면서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과정, 그리고 이혼 후 혼자 남게 된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꿈을 포기한 거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솔직히 후회도 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건 자네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거야.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자네 꿈을 응원한다고 했었지? 그 마음은 변함없네. 하지만 현실도 중요해. 자네가 지금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꿈을 좇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자네가 좋아하는 사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거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과정일 수도 있어. 저는 민준이에게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 군, 아저씨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낮에 사진 작업을 하고 저녁에 와서 몇 시간만 가게를 봐주게 해. 물론 급여는 적겠지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은 될 거야.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그렇게 민준이와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주 3일 저녁에 가게 일을 돕기로 했고, 저는 그에게 복권 판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일종의 은밀한 거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현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젊은 감각과 성실함은 낡은 복권 판매점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권들을 새로 들여오자고 제안했고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던 저도 민준이 덕분에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복권 판매대 위에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을 걸어두었고 사람들은 그의 사진을 보며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저희 가게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준이를 사진 찍는 복권 청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은밀한 거래가 외부 시선을 시험하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한 동네 주민이 저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 오랜 단골 손님이었지만 동시에 동네 소문에 민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송 사장, 요즘 젊은 총각이 옆에서 일하던데 혹시 아들이에요? 가게가 환해진 것 같긴 한데.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아들은 아니고 제가 아들처럼 아끼는 동생이랍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죠. 젊은 친구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민준이를 잠시 둘러댔습니다. 사실을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녀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지만 여전히 궁금하다는 듯 민준이를 힐끗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님에게 복권을 건넸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외부 시선에 의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민준이는 복권 판매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진 작업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웠고 저녁에는 저희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복권 판매를 넘어 손님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민준이의 존재는 낡고 고요했던 제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손님들은 민준이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게의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고 손님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민준이가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있어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을 넘어 제 삶의 활력소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저희 가게의 작은 벽면을 채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복권을 사러 와서도 그의 사진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어머, 이 사진 좀 봐. 정말 멋지다. 여기가 어디지? 청년이 직접 찍은 건가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손님들의 칭찬은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꿈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저 또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활기찬 에너지는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권 판매점 안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공간에 자신의 사진들을 전시해 두었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사진들을 감상했습니다. 저희 복권 판매점은 단순한 복권 판매점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경험과 그의 젊은 감각을 조화시켜 이 낡은 가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때로는 그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저희의 은밀한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호기심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송 사장, 젊은 친구 덕분에 가게가 아주 보기 좋네. 역시 젊은 사람이 있으니 활력이 넘쳐. 저 총각, 싹싹하고 아주 괜찮더라고. 복권도 저 총각한테만 사야지. 사람들의 칭찬은 저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닫기 전 민준이와 함께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복권 판매점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두 남자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저희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 실력은 날마다 향상되었고 그는 작은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꿈을 다시금 응원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제가 베푼 작은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가게에 작은 갤러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손님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도록요. 그의 제안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복권 판매점은 오로지 복권만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민준군. 이 낡은 가게에 갤러리라니 어울릴까? 제가 망설이자 민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가게는 아저씨의 오랜 역사와 저의 젊은 꿈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충분히 어울리고도 남을 거예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저씨는 허락만 해주세요. 그의 열정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발 벗고 나서서 갤러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면을 깨끗하게 칠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편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곳은 민준이의 꿈이 담긴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갤러리가 문을 열자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권을 사러 왔다가 사진에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진을 보러 왔다가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몇몇 작품들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의지하는 아들이 아닌 어엿한 한 사람의 예술가이자 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저 다음 달에 개인전 열기로 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인가, 민준군? 아이고, 이 아저씨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에 민준이가 나타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으로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권 판매점은 더 이상 단순한 복권 판매점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키우고 희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진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희 가게에서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도왔습니다. 아저씨, 저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아저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은밀한 거래는 처음의 목적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민준이라는 든든한 아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는 제게 있어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준이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권 판매점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공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은 로또 1등 당첨이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청년을 만난 것이 아닐까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여전히 저의 젊은 날의 열정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아침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먼저 배려하고 챙겨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내린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사진 찍기 정말 좋겠어요. 하얗게 쌓인 설경 속에서 아저씨 가게를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인데 민준이 덕분에 저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민준군. 자네가 멋지게 한번 찍어보게. 이 낡은 가게도 자네 손을 거치면 작품이 될 거야. 그렇게 민준이는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저희 가게를 사진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눈 내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렌즈를 통해 비춰진 저희 가게는 단순한 복권 판매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빛을 내뿜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저와 민준이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권 판매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은밀한 거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래는 더 이상 은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미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여전히 주 3일 저녁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민준이가 언제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 갤러리 덕분이었죠. 사람들은 복권을 사러 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을 감상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청년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이 사진 속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은 민준이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저 또한 그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복권 판매점 운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민준이는 저에게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 아버지이자 아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복권 판매점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권 아저씨와 사진 찍는 청년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은 외로움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이 덕분에 제 삶은 다시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민준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항상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중견 사진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진계에서 점점 더 알려졌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고 사진 관련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그저 저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또 한 장을 사러 왔고 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번에 아프리카로 사진 촬영 가요. 한 달 정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장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민준군. 몸 조심하고 좋은 작품 많이 담아오게. 아저씨는 항상 자네를 응원하네. 저는 그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포옹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신뢰와 애정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프리카로 떠났고 저는 다시 홀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민준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항상 함께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가 남기고 간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삶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복권 판매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저희 가게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복권 아저씨 송재영과 사진작가 김민준의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민준이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줬듯이 이 낡은 복권 판매점은 언제나 저와 민준이의 변치 않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